지금 LAFC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식전 4연패. 그리고 5경기 연속 무승.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단순히 결과만이 아닙니다. 경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손흥민 선수와 드니 부앙가라는 메이저리그 최강 공격 듀오가 사실상 희생양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번 내슈빌 원정 경기 이후 선수들의 인터뷰에서는 감독 전술에 대한 불만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공격수들이 직접 나서서 현재 전술이 너무 답답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펼쳐진 이번 경기. 경기 시작 전부터 현장 분위기는 상당히 살벌했습니다. 내슈빌 SC는 현재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팀이었고 홈팬들의 함성은 경기장 전체를 흔들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압박감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워밍업 단계에서부터 손흥민 선수는 유독 동료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움직임을 주문했고 짧은 패스 하나에도 직접 손짓을 하며 세밀한 위치 조정을 요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최근 LAFC의 공격 패턴은 지나치게 단조로워졌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내려와 볼을 연결하지 않으면 공격 자체가 전개되지 않는 수준까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 위치에 서 있었지만 정작 공을 받는 위치는 중앙선 근처였습니다.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한 상황이었죠. 원래라면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뒷공간 침투를 경계해야 하는데 지금은 손흥민이 계속 아래로 내려오니 내슈빌 수비 라인은 부담 없이 전진 압박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전반 11분. 손흥민 선수는 중앙에서 볼을 받은 뒤 순간적으로 시야를 오른쪽으로 돌렸고 상대 미드필더 2명이 동시에 낚여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손흥민 선수는 반박자 빠른 왼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었는데 그 패스의 궤적은 정말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수비 라인 사이 정확히 30cm 정도의 틈으로 통과한 공이었고 드니 부앙가가 그대로 침투에 성공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앙가는 완벽하게 열려있던 반대편 손흥민 선수를 외면한 채 무리한 슈팅을 시도했고 공은 허무하게 골대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 선수는 양팔을 잠깐 벌린 채 허탈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장면이 현지 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내내 반복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무려 5차례 이상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동료들의 무리한 선택과 탐욕적인 플레이 때문에 공격 포인트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후반전으로 갈수록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단순히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비 지역까지 내려와 볼을 탈취했고 다시 전방까지 50m 넘게 전력 질주를 반복했습니다. 잔디 상태가 좋지 않아 공이 계속 튀는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발등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공을 죽이며 템포를 유지하려 애썼고 상대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몸 방향을 미세하게 틀어 접촉을 흘려내는 월드클래스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LAFC의 가장 큰 문제는 손흥민 선수의 희생이 팀 전술 속에서 너무 당연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손흥민 선수는 상대 수비 라인을 파괴하는 폭발적인 침투형 공격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산토스 감독 체제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즉 골도 넣어야 하고 빌드업도 해야 하고 압박도 해야 하고 수비 커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부분은 드니 부앙가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부앙가는 인터뷰 내내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고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구는 모습도 보였는데 특히 소니와의 호흡에 대한 질문에서는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무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부앙가는 작년과 다르게 자신이 지나치게 수비 가담을 많이 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단순한 푸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경기 데이터를 봐도 부안가의 평균 활동 반경은 지난 시즌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결국 공격수가 상대 박스 근처에서 에너지를 써야 할 상황에 오히려 자기 진영까지 내려와 체력을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정확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경기 종료 직전까지도 스프린트를 멈추지 않았지만 후반 80분 이후에는 눈에 띄게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손짓으로 동료들에게 압박 위치를 지시했습니다.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희생 속에서도 LAFC 공격진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반 33분 장면은 정말 상징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왼쪽 공간으로 완벽하게 침투하며 손을 들어 패스를 요구했는데 중앙에서 볼을 잡은 동료는 무리하게 중거리 슈팅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허공으로 날아간 홈런볼. 그 순간 손흥민 선수는 잠깐 고개를 숙인 뒤 아무 말 없이 다시 자기 진영까지 뛰어내려갔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공격수 입장에서는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도 계속 패스를 받지 못하고 희생만 강요당하면 리듬이 깨집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며 팀을 살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 여론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코너킥 상황. 손흥민 선수가 천천히 공 앞으로 걸어가는 순간 경기장 분위기가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왼발로 정확하게 감아 올렸고 공은 회전이 거의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골문 앞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상대 수비수는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고 그대로 헤더 득점이 터졌습니다. 시즌 16호 어시스트. 정말 믿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팀을 살려놨는데도 LAFC는 결국 또 무너졌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조직력이 완전히 흔들리는 모습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네슈빌의 무크타르가 프리킥을 준비하는 순간 LAFC 수비벽은 서로 위치 조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골키퍼와 수비진의 소통도 엉망이었습니다. 결국 프리킥이 그대로 골망을 흔드는 순간 손흥민 선수는 양손으로 허리를 짚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이야말로 지금 LAFC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공격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거의 혼자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정작 수비 조직력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경기 종료 후 산토스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보통 감독이라면 공식전 4연패 상황에서 자기 반성과 문제인식을 먼저 이야기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산토스 감독은 경기 내용에 만족했다는 식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수치만 보면 LAFC는 네슈빌을 압도했습니다. 슈팅 숫자 19대 6, 유효 슈팅도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점유율과 찬스메이킹까지 감안하면 분명 경기 흐름 자체는 LAFC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결국 결과로 증명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지금 LAFC는 결과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손흥민 선수 활용법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메이저리그 최고의 피니셔를 가장 멀리 있는 위치에서 뛰게 만드는 걸까요?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순간적인 침투와 폭발적인 마무리 능력입니다. 상대 수비 라인이 한순간 집중력을 잃는 그 찰나를 파고드는 움직임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현재 LAFC 전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 능력을 사용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와 공을 받아야 하고 동료들에게 연결해줘야 하며 심지어 상대 압박까지 대신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 들어갈 때는 이미 체력이 상당 부분 소모된 상태가 됩니다. 후반 막판 장면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직접 볼을 탈취한 뒤 약 60m를 단독 질주하며 역습을 전개했는데 마지막 슈팅 순간에는 평소보다 임팩트가 미세하게 늦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그런 디테일 하나로 득점 여부가 갈립니다. 그리고 현지 팬들도 이제 이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후 미국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왜 손흥민에게 제대로 패스를 안 하느냐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올라왔고, 일부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플레이메이커로 낭비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까지 남겼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은 후반 74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박스 바깥에서 상대 수비 2명을 끌어당긴 뒤 완벽한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수비 라인 전체가 무너질 정도의 패스였고 받는 선수만 침착하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선수는 또다시 각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슈팅을 선택했고 공은 골대 위로 크게 떴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 선수는 잠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답답함과 허탈함이 동시에 묻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는 그 다음 장면에서 다시 동료를 격려했습니다. 두 손을 들어 박수를 치며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고 다시 전방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랑받는 겁니다. 드니 부안과의 인터뷰 역시 상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손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직접 언급한 부분은 사실상 감독 전술에 대한 공개적인 메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두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찢어놓았다면 지금은 둘 다 지나치게 수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도 부안가는 측면 수비 커버 때문에 계속 아래로 내려왔고 손흥민 선수는 중앙 연결 작업까지 맡았습니다. 결국 가장 위협적이어야 할 두 공격수가 오히려 체력을 수비에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전술이 계속되면 손흥민 선수의 득점 감각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공격수는 결국 박스 안에서의 리듬과 터치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 내내 중원에서 싸우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 폭발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 팀들은 점점 손흥민 선수 대응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래로 내려오면 굳이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원에서 압박을 강화하면서 체력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슈빌 경기에서도 상대 수비수들은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마다 몸싸움을 거칠게 걸었고 뒤에서 살짝 유니폼을 잡아당기며 움직임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손흥민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 스프린트를 시도했습니다. 이미 다리에 피로가 쌓여있는 상태였지만 끝까지 상대 박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비록 동료의 패스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곧바로 뒤돌아 전력 질주로 수비 복구까지 해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현지 해설진도 감탄했습니다. 팀이 패배 직전인데도 가장 많이 뛰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절박하게 승리를 원했던 선수 역시 손흥민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LAFC에 필요한 건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산토스 감독은 경기력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팬들이 원하는 건 아름다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특히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라는 리그 최고의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속 패배한다는 건 결국 전술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플레이메이커가 아닙니다.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LAFC는 그 칼날을 가장 무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더 전진 배치하고 박스 근처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 수비가 흔들리고 LAFC의 공격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아직 시즌이 끝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6호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증거입니다. 만약 전술적인 수정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손흥민 선수는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패배 이후 손흥민 선수의 태도였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대부분의 선수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끝까지 팬들에게 다가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록 결과는 아쉬웠지만 자신들을 응원해준 팬들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안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선수가 지금 지나치게 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산토스 감독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LAFC의 위기는 더 깊어지게 될까요? 다음 경기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